와, 전국의 EBS 애제자들 정말 반갑습니다. 웰컴 투 마이 룸. 자, 선생님의 이 실험실에 온 거를 정말 환영해.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생물학과 관련된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같이 해보게 될 텐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냐? 촉매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야. 지금 선생님 앞에 플라스크 젓는 거 봤어? 이렇게 이 촉매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특히 침을 마구 튀겨가면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 애제자들 앞에는 모니터가 있을 테니까 침이 막 튀면 이 모니터를 깨끗하게 닦아가면서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밝아지지 않았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이 촉매는 어떤 거였냐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뭘 도와주는가?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었어. 이 반응을 여러 가지 반응을 다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몸매라는 거야. 촉매라는 거야. 그런데 요런 촉매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무기 촉매하고 생체 촉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생체 촉매가 바로 우리 이 생물학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효소가 되게 되는 거야. 효소. 그래서 효소를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된다고? 생체 촉매. 침 마구 튄다, 그지?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기촉매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런 무기촉매는 어떤 건지 쌤이 한번 오늘 실험으로 보여주도록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실험의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이 무기촉매로 이용할 것이 요게 바로 이산화망간이 되는데, 이 이산화망간이 까만 가루거든. 그래서 지금 살짝 비쳐 보이지? 시커먼 가루인 거. 그리고 요건 그냥 무기화물인 상태인 거야.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라고 불러주는 거는 탄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원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는 탄소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무기물인 상태인 거지. 그래서 무기화물이 이산화망간이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요오드와 칼륨이야. 여기 유독물이라고 적힌 거 보이지? 아주 유독한 무기화합물이 되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요오드와 칼륨이라는 거지. 이 이산화망간과 요오드와 칼륨을 촉매로 사용해서 뭐를 한번 분해를 시켜볼 거냐면 과산화수소를 한번 분해를 시켜볼 거야.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는 또 어떤 물질인지 보면은, 과산화수소도 보니까 어때? 얘도 상당히 유독한 물질이야. 또 여기도 역시나 해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지? 게다가 얘는 약 한 28%짜리 과산화수소인데 아주 농도가 높은 거야. 약국에 파는 과산화수소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거는 약 한 3%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병도 역시 3%짜리인데 요거 300원이면 살 수 있거든. 단돈 300원 꼭 투자하길 바라는데, 이거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칠 때를 기다리는 거야. 일부러 실험하느라 다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데 다칠 때를 딱 기다렸다가 혹시나 피가 나면 이 과산화수소를 뿌려주게 되면은 그때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피 속의 생체 촉매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오늘은 무기 촉매에 의해서 이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같이 실험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요 이산화망간은 요렇게 까만색 가루인 걸 볼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이산화망간이 된다. 자, 요거는 요오드와 칼륨인데 요렇게 하얀색 고체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지. 여기에 요오드화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요오드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요오드가 그 물에 녹은 상태, 살짝 녹거든. 녹은 상태는 연한 갈색이나 또는 이제 그 누리끼리한 색상을 띠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요오드화 칼륨인 상태일 때는 완전히 이렇게 하얀색 고체인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this is water. 물이야. H2O. H2O2 아닌 H2O가 되는데, 자, 쌤이 물을 좀 먼저 이렇게 붓는 이유는 아까 우리 과산화수소가 28%이기 때문에 농도가 대단히 높아서 조금 물키워서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독한 시약을 물킬 때는 언제나 이렇게 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시약을 붓게 되는 거다. 그리고 쌤이 지금 시험관을 2개를 준비했잖아. 그런데 2개 중에 하나에는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얘기냐면, 거기에는 그거는 대조군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항상 옆에 대조군이 있으면은 잘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실험의 결과를, 그지?
이산화망간을 가산화수소에다가 넣기 전에 선생님이 보안경을 끼도록 할게. 시야기 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눈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니, 그치? 선생님 웬 수경을 갖고 오셨나요? 아니야, 실험용 보안경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망간을 과산화수소에다 넣는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산화망간을 아주 조금만 넣어볼 거야. 그런데 자, 들어간 이 이산화망간 주변으로 지금 뿌글뿌글 뭔가 나오는 게 보이지?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산소야, 산소.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촉매의 양을 많이 하게 되면 우와!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때 지금 산소가 뿌글뿌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는 공기 중에서 타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공기 중에서 타는 것보다, 자, 산소에 가까이 가면 불꽃 색상이 더 달라졌지, 그지? 더 잘 타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쌤이 살짝 껐어. 다시 붙는 거 봤어? 자, 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소가 조연성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불꽃. 산소의 조연성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야. 자, 그러면 이 대조군의 온도를 한번 봐라. 지금 한 몇 도 정도 되냐면 한 23.8도씨, 약 한 24도씨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 실험군, 자, 이산화망간과 가산화수소가 반응한 이 플라스크는 표면의 온도도 거의 한 86도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발열을 하면서 또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방금 실험한 거 우리 잘 정리를 한번 해보자. 화학식으로 과산화수소 어떻게 쓰는 거였어? H2O2라고 써야 되지.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하고 뭐가 반응을 했냐면 이산화망간이 반응했는데, 이산화망간은 촉매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위에다가 적어주게 된다. 그럼 여기에 이산화망간을 넣었어. 그랬더니 뭐하고 뭐로 나누어졌냐면 물하고 산소로 나누어주게 된 거야. 이제 가끔 우리 애지자들 중에서 요렇게 적어놓고 막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소 플러스 산소 그대로 정확하게 분해를 시킨 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 아까 성냥불 갖다 댔잖아. 그때 대폭발이 일어나 삐약 하면서 수소에 또 산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 플러스 산소가 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양쪽이 지금 개수가 맞지 않지, 그치? 이러면 제대로 된 화학 반응식이 아니기 때문에 뭘 붙여줘야 되냐면 앞에 투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투, 그치? 그러면 수소 네 원자, 자, 원자 4개, 그 다음 산소 원자 4개, 여기도 2개, 2개니까 4개 맞는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특히 뭐가 촉매로 사용됐다는 거, 요거 이산화망간이 촉매로 사용됐고, 만약에 이산화망간이 없다면 이 반응이 무진장 늦게 일어날 거라고. 지금 봐봐.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한 방울씩 뽀리리 산소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런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을 이 이산화망간이 무지하게 빠르게 해준 거야. 뭐를 어떻게 했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화학식으로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무기촉매, 우리 요오드와 칼륨을 또 과산화수소에다 넣어보도록 할게. 역시 하나는 대조군으로 사용을 하고, 하나에만 쌤이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볼 텐데, 우와, 어때? 색깔이 바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요오드가 좀 약간 나오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격렬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란다. 우와, 완전 폭발이야, 폭발. 방금 봤지? 이산화망간 대신에 뭐를 써도 요거 한국말로 무지 길게 얘기하는데 화학식으로 쓰면 너무 간단하다, 그치? 요오드와 칼륨을 집어넣는데 요오드와 칼륨하고도 반응을 해서 또 이 과산화수소가 아주 무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분해되는 것을 역시 물 플러스 산소가 되는데, 이때 요오드와 칼륨 안에 뭐가 들어있었니? 요오드 이온이 들어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게 요오드로 석출이 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것도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실험했던 거 문제로 한 방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반응이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촉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게 뭐냐고 지금 물어봤거든. 그런데 자, 방금 우리 실험했던 거다, 그치?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시켜서 물하고 산소로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과산화수소가 가진 에너지가 물하고 산소가 가진 에너지보다 지금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림상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 요것이 바로 반응열이 되거든. 이 반응열에 해당하는 것만큼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반응을 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자, 이 디귿이 중요하다. 이 디귿이 바로 뭐였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됐어.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이제 그 에너지가 더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더 낮춰주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반응이 빨리 진행되도록 한 것이 바로 이산화망간이나 요오드와 칼륨이 한 역할이 됐던 거다. 그러면 자, 촉매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정답은 디귿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디귿이 낮아지게 되면 그래프 상에서 봐라. 리을은 같이 자동적으로 따라서 낮아지는 거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정답 디귿, 리을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험으로 무기촉매인 요오드와 칼륨하고 또 이산화망간의 위력을 봤다. 그지? 자, 이 과산화수소가 물 플러스 산소. 제발 수소 플러스 산소 H2 플러스 O2 하지 말자 그랬다. 물 생기고 산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망간이나 요오드와 칼륨이 촉매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 자, 이 촉매는 어떻게 되더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반응을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거. 정촉매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딱 보니까 어때? 그냥 바로 필 오잖아. 그치? 어렵지 않지? 아, 이렇게 반응을 빨리 해주는 게 바로 촉매라고 한다는 것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 그치? 앞으로 우리가 자, 더 재미있는 생물과 관련된 실험, 또 생물학과 관련된 실험이 화학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 그래서 이제 이 생물화학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더욱 다이내믹하고 판타스틱한 실험으로 만나도록 하겠어. 다음 시간에 만나자.